오늘 정치권은 그 어느 날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자, 국정화 전환 그것이 오늘 확정이 됐어요. 이제 정부가 다 이 전환을 확정을 했는데 원래보다 좀 날짜도 빨라지고 그죠? 이렇게 됐고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와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야당 측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지금 혼란이 좀 커지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결국 전국도 국정교과서 전국 또 그리고 이 국민의 그 관심사나 여론 대결도 국정교과서 대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이 극도로 분열 상태가 말입니다. 노정되는 것 같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진보나 이 보수가 이 힘을 합치고 이 단결하는 결집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대결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이 민족 사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가치관, 역사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국민 통합과 통일로 가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제 창출하는 이런 역사 교과서 편찬보다도 이 진보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형국으로 추진하게 되니까 이제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말이죠. 이 교과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예를 들면은 이 6.25가 말이죠.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 명확한 그런 그 설명도 없다. 또 남북 간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을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민족끼리 주도권 싸움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역사가 아니라 남의 역사를 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역사 이 책이 뭐 8가지인가 되는데 그때 뭐 교학사인가요? 8가지입니다. 8가지 중에 이 교학사 것이 이제 보수 진영, 뉴라이트. 그런데 결국 나머지 7이 단결해 가지고 그 교학사 교과서를 이 집행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방해했다는 말도 있고 또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왜 그걸 인정해 줬냐고 7이 단결해 가지고 항의를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공존의 원칙이 아니에요. 나도 살면 너도 살아 공존해야지. 나는 살 테니까 너는 왜 살라하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념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한 우리 사회에서 이념 대결이라든지 또는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 한 또 양극 현상의 대립이라든지 이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이런 빈부격차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를 위해서 중산층을 이제 양산해 낸다든지 그런 정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념 대결을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그 모순점을 알리는 이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구나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말입니다. 모든 내각이 거기 전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 야당의 공격의 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결국 언제 끝날지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그 확신이 저는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내걸고 지금도 이 4대 개혁 반드시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노동개혁 금년에 이루고. 그런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이거 조금 대화될 만하면 터져 나와가지고 전부 휩쓸어 버리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국민이 지지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당에서요. 여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양산해 내느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이 올수덥게 생겼어요.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전국이 돌파돼야 될까요? 이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예산안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은요.
12월 2일까지 안 되면 자동으로 원안대로 되게 돼 통과시키면 있죠. 되는 국회 겁니다. 선진화법 그러니까 때문에. 유일하게 이 국회 선진화법 예.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은 말입니다. 결국 이 예산에 관여를 못하게 되니까 손해본다는데 야당이 손해보는 것은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못 챙긴 거 손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야당이 과거 같으면 이 전라도의 지지를 야당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이런 연관 야당이 아니었어요. 표만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 예산에 있어서는 야당이 말입니다. 신경 안 써왔으니까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전국을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는 말이 아주 심오하신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표는 여당을 도와주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야당의 공격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됐지만 여당은 말입니다. 그 빠져나가서 지지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형국이 돼서 이 정치가 말입니다.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야당에서 문재인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비주를 해서 성명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또 야당이 싸우는 이런 인상 안 주려고 성명 못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문재인 대표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개파의 이익을 위해 또 싸우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참 싸운데 말입니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그거 아니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구만. 국민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야당의 지지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아주 진짜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라는 예. 얘기도 있는데, 뭐 리트윗 DJ로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손학규 대표가 정계 떠난다고 기자회견하고 떠났지만 그 후는 이 정계를 떠난 게 아니라 정치 활동을 그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담집에서 와신 상담 말이요, 권토중래에 꿈꾸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정치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치 행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정치를 정말로 떠나려면 토굴에 왜 갑니까? 거기 가서 국민의 이제 관심도 끌고 말이요.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 관심도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정치 행위 아닙니까? 그 정치를 정말로 떠났다면은요, 어디 이 서울에 정조하든지 예. 또는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입니다. 책도 쓰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유유자적하고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것이 정치를 떠난 것이지 지금 정치 떠난 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복귀가 뭐 새로울 게 없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요, 정치는 아까 시기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정계 은퇴서는 1992년 그 그렇죠. 대선에 이제 지고 예. 정계 은퇴 선언했을 때 영국으로. 예, 모두 주변에서 울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했어요. 왜들 우냐고 말이요. 응? 김대중 대통령 정치 떠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다음에 대통령 된다 이거요. 왜 그러냐? 저는 그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4번, 5번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예. 그랬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미국 같은 거대한 대국의 힘으로 살아났는데 아무 쓸모없는 정치인으로 끝날 것 같으면 왜 살려줬겠냐 이거요. 그냥 반드시 할 일이 있다 이거요. 마지막. 그건 대통령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필요 뭐가 있냐 말이야. 대통령 된다. 그냥 정치 떠난 거 아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예, 그럼 하고 제가 그 뭐 책에도 그 말 쓰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들도 김대중 대통령이 영원히 떠난 거 아니다. 우리가 여다음에 대통령 만든다. 이런 그 각오를 다 다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DJP 연합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이 한국의 현역 정치 지도자 중에는요, 그런 카리스마틱한 이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예. 그래, 정계 은퇴한다 할 때 모두 모여서 모르겠어요. 측근들이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고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말로 이 한에 가까울 정도의 그 열망이 있었냐? 그거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식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김대중 대통령 정계 정치 시작하실 때
정당 당장 만들어서 말입니다. 제1야당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럴 힘이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도토리 키재기로 말입니다. 너도 정치한다니까 그럼 나도 할란다 이런 식이에요. 미안합니다만. 아니. 예. 뭐 그거 저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근데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 여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